반갑습니다. 소생 커뮤니티 총괄반디 박민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드림 굿피플스와 소생 커뮤니티 업무 협약식에 자리를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소생 커뮤니티와 드림 굿피플스가 업무 협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과연 드림 굿피플스가 얼마만큼 성장한 거대한 비즈니스를 펼쳐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듯이 드림 굿피플스 사업의 비전의 핵심에는 그 시작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특별법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부의 공공기관에서는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는 그런 법입니다. 이 법을 봤을 때 이 목적은 바로 중증장애인이 소득을 보장하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요. 지금 그 법의 주요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각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비율의 1% 이상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법의 특징입니다. 이 법을 기반으로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공공기관이 이 제품을 구입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우리나라에 1009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렇듯이 이 법만으로도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은 법적으로 이미 판로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선 구매하는 것이 과연 중증장애인의 제품만 우선 구매가 될 것이냐, 이것이 궁금한 건데요. 보면은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 이렇게 좀 다양합니다. 이 중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약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우선 구매 제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바로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이 다른 어떤 우선 구매보다 앞서 있다는 거죠.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제품을 생산시설을 만들어서 제품을 생산하기만 되면 법적으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이 판로가 확보되어 있다는 게 이 특징입니다. 이렇듯이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을 구매하게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과연 얼마만큼 구매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실적의 현황을 분석해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2017년도에는 5,387억 원에 그 정도의 그 정도를 구매를 했는데요. 구매 비율은 1.01%로 3년 연속 거의 지켜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법정 우선 구매 비율이 1%인 것을 지키는 공공기관이 과연 몇 %냐? 1009개 중에서 455개입니다. 결국에는 전체의 54.9%는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이것을 지키게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각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를 하고 있는 그 현황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작년 17년도 2월에는 그 모니터링에서 제대로 구매하지 않는, 비율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바로 18년이죠. 9월에는 그냥 권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을 발표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판로를 확보시켜 주려고 법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듯이 중증장애인이 그렇다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은 과연 우리나라에 얼마만큼 있는지 그거를 들여다봤을 때요.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17년도의 기준으로 554개소로 10년 동안 약 724%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성장을 했는데 과연 거기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어느 정도이냐면 520% 증가했습니다. 이 비율을 봤을 때 생산시설의 증가율보다 장애인의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시설이 열악하다는 걸 의미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은 그럼 어떻게 생산시설이 기본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를 본다면 직접 생산 장애인 근로시간, 근로장애인의 인원수 이런 것이 조건인데요.
직접 생산 설비와 함께 생산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장애인은 총 근로시간 중에서 50% 이상을 지켜야 하고요. 장애인의 작업장 비율은 1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10명 중에서 20%는 바로 경증장애인이고 중증장애인이 80%를 차지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드림 굿피플스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 시설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 고용 인원을 총 한 12명으로 근로자를 잡았습니다. 이랬을 때 비율은 보호작업장에서 1명 그리고 직업 재활교사가 1명이 되고요. 여기에서 장애인이 최소 12명이 되어야 됩니다. 중증장애인이 이 중에서 8명이고 경증장애인이 바로 2명으로 구성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생산시설에서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으로 판로가 확보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드림 굿피플스는 1단계로 바로 내년 2019년 그때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승인을 완료할 것입니다. 차후의 2단계로는 바로 2021년까지 드림 굿피플스의 중증장애인 사업 생산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며 3단계에서는 바로 2028년까지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3단계 시점에서 바로 저희 소생 커뮤니티의 공동체 운영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본사에서 과연 어떤 아이템부터 시작을 하느냐 1차 아이템으로는 블라인드와 인테리어 용역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아이템을 늘려갈 것인데요. 이것을 먼저 시작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바로 이용 회장님께서 이미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으로 시작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생산 경험을 시작으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제품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판로가 법적으로 확보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정된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랬을 때 드림 굿피플스의 비전은 지금 이렇게 생산만 되면 제품 판로까지 확보가 되는 비전이 보이지만 그 이면에 더 큰 비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전국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을 때 첫 번째가 17개의 광역단체와 228개의 전국 시군구지회가 구성이 되면요. 100개소의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 설치될 것입니다. 이랬을 때 5천억 이상의 생산성이 확보가 되는데요. 이 배후에는 중요한 것이 주식회사 굿피플스가 있습니다. 이 주식회사 굿피플스는 이 전국 생산시설에다 원자재와 부자재를 공급함으로써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냥 기업이 아니라 바로 사회적 약자층을 흡수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동반성장을 하게 되는 비전이 있고요. 여기에 소생 커뮤니티의 시스템을 그럼 과연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 상황이 됐을 땐 드림 굿피플스의 산하에는 이미 수많은 회원이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바로 드림 굿피플스의 전국 지회의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기업으로 인한 그 외 장애인과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또 회원으로 됩니다. 아유 자꾸 말을 버벅거리네 죄송합니다. 저도 긴장했나 봐요. 그리고 현재 2020년 약 74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이 또 있습니다. 제일 공감되실 겁니다.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노인들의 일자리가 정말 없어지고 있죠. 마침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일자리도 본인들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거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닌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조차도 흡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2017년에는 700만 명이지만 아마 올해는 더 늘었을 거고 점점 늘어나겠죠. 그리고 그 외에 우리나라 지금 사회 경제 상당히 어렵고 힘들죠.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사회적 약자층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거의 40% 정도가 사회적 약자층입니다. 이들까지 바로 드림 굿피플스의 회원으로 흡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소생 커뮤니티의 운영 시스템을 도입을 딱 시키게 되면 저희는 먼저 이 회원들을 공동체로 묶을 것입니다.
이렇게 묶었을 때 이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느냐? 가장 먼저 생활비의 안정을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세 번째가 바로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복지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공동체 안에서는 지금처럼 치열한 경쟁의 사회가 아니라 따뜻한 사람 중심의 문화가 형성이 되게 되고요. 이 속에서 존재하는 많은 궁극적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단계까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셜 커뮤니티의 운영 시스템이 이러한 혜택을 주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과연 무엇으로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중요한 것은 저희 시스템은요. 누구 하나 출자금을 낼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회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아주 체계화를 시켜놨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듯이 소셜 커뮤니티의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그 이전에 조금 생소한 단어 하나가 나올 겁니다. 이게 보이시죠? 협력구매. 공동구매 들어갔는데 도대체 협력구매 무엇인지. 네, 이 예시를 들어드리면요. 시중에 정가 20만 원짜리 제품이 있어요. 근데 그 제품을 구입할 적에 일반적으로 그냥 혼자 가서 구입하게 되면 세일 기간 빼고는 거의 정가 그대로 주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흔히들 하고 있는 공동구매로 하게 되면 대략 한 15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협력구매는 이와는 좀 다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20만 원짜리 제품을 9만 원에 구입을 하는 거죠. 이랬을 때 이 9만 원에 구입한 금액을 그대로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10만 원에 제공합니다. 차익 2만 원이 생기죠. 이 차익 1만 원은 적립금으로 형성되는데요. 이 적립금은 누군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원들을 위해서 모으는 돈입니다. 이것이 가장 키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공동구매와 협력구매 과연 무엇이 차이냐? 바로 이 구매 과정에서 중간에 운영진의 수익이 과연 누구의 소유인가입니다. 이 이익을 협력구매는 회원들과 함께 공유를 하는데요. 바로 품질 좋은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면서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적립금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 바로 협력구매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드림프 피플스의 회원들이 이제 단체복으로 패딩 점퍼를 구입한다는 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이 패딩 점퍼가 49만 원 정도 합니다. 이것을 가장 싸게 구입하는 가격이 44만 1천 원입니다. 그런데 협력구매로 하게 되면 이게 30만 원 정도에 구입 가능하거든요. 이 구매한 가격을 회원들에게는 31만 원에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차액 만 원,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적립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드림프 피플스의 회원이 60만 명이라고 했다면 이 중에 10%, 즉 10명 중에 1명만 이 점퍼를 구입해도 적립금은 6억 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한 번에 협력구매로 형성이 되는 자금이면 협력구매를 다른 아이템으로 확대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생활용품이죠. 우리가 흔히 주방세제, 샴푸, 휴지 이런 것들도 협력구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협력구매 제품은 중소기업의 제품을 기반으로 하되 우리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들, 품질 좋은 거 이런 것들도 함께 구입을 하는 거죠. 대신에 이 제품을 그냥 구입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는 제품 품질 검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제품은 어디에서도 신뢰받을 수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 선정이 되어서 공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겁니다. 이렇듯이 적립금을 축적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복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생활용품, 그리고 장애인들의 생산품, 그리고 이벤트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적립금을 형성합니다. 그럼 이 적립금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것으로 1차적으로 제가 오늘 오프라인 쇼핑몰을 열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은 회원들이 이용했을 때는 저렴하게 이용하는 혜택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정상가에 구입을 할 수 있는 매장이 되죠. 그러면 이 매장의 특성을 보자면요. 여기 이 매장 누군가 출자해서 한 거 아니고 바로 회원들의 적립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은 다름이 아닌 바로 회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나오는 일자리 바로 회원들이 이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종업원이 되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거는 본인들의 가게입니다. 본인들이 아무래도 홍보 활동을 하겠죠. 즉 영업사원 역할까지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입니다. 바로 소비자. 바로 모든 공동체 회원 자신들이 바로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 매장은 1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매장이라는 것이 특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적립금을 협력 구매로 적립을 하고 지금 이 오프라인 매장으로 또 적립을 해서 적립금을 계속 모아두는데요. 이 적립금은 다른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 회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쓰입니다. 그게 바로 그룹 비즈니스입니다. 이 그룹 비즈니스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로 드림프 피플스의 공동체 목적성에 맞는 사업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안정화되면 사업을 확장하는데요. 그냥 확장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꿈 지원 사업으로 내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사업,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못했던 것들 있죠. 바로 회원들이 하고 싶었던 그 사업을 공동체 안에서 전문가와 그리고 자금을 지원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전이 있는 사업을 선택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2차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까지 2차 사업이 자리를 잡게 됐을 때는요,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따뜻한 사람 중심의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치열한 경쟁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 가장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죠. 교육사업. 바꾸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다들 인지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이미 경쟁이 아닌 따뜻한 사람 중심의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아이들의 교육 사업을 제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아이들의 교육 사업은 19세기 건물에서 20세기 선생님이 21세기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상황에 막상 졸업해서 사회에 딱 나오면 어떤가요? 다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유학을 가고 자격증을 따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사회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걸 바꾸자는 거죠. 이 바꾸는 것이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문화 형성이 된 상태에 그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정말 시대에 맞는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교육을 받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이렇게 그룹 비즈니스가 안정적으로 1차, 2차, 3차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랬을 때 경제적인 부분, 이 비즈니스로 분명히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이 비즈니스가 올라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장기 프로젝트까지 성공시키려면 키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육 시스템이에요. 이 교육 시스템은 그냥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화를 형성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인데요. 그 문화를 과연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교육으로 우리들이 지금까지 세운 생활 방식,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소생 커뮤니티에서 찾은 교육 시스템은 바로 행복 찾기 10단계입니다. 바로 개인이 나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게끔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이 행복 찾기 10단계는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심리적인 측면이고 두 번째가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세 번째가 삶의 의미적인 측면이에요. 가장 먼저 현실인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물부터 마실게요. 지금 사회에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들 살아오셨죠.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 어떠신가요? 상당히 만족스러우신가요? 만족스러우신 분 혹시 있으시면 좀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제가 이 질문을 미팅 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여쭤봤지만 나 정말 지금 내 모습 정말 만족합니다 하는 건 단 한 분도 없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정말 당신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의 내 모습이 만족스럽지 못하는 건 내가 잘못 살아와서가 아닙니다. 바로 경쟁을 부추겨온 지금 사회의 시스템이 나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사회 시스템 그대로 또 생활을 하게 되면 나의 미래는 어떨까요? 불보듯 뻔하죠. 별반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꿔보자는 거죠. 어떻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다시 한번 나의 미래를 바꿔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희망을 가졌을 때 그 첫 단계가 바로 협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협력 구매 그것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내가 갖고 있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있잖아요. 전문성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함께 있을 때 공동체 안에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바로 일자리, 적립금, 지분 이렇게 공동체에 의해서 나한테 주어지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가지자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 내 안에 이것이 자리 잡았을 때 나에게 오는 것이 바로 인정입니다. 즉 타인으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게 되고 나 또한 타인을 인정하게 되는 단계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인간의 기본 심리 중에서 왜? 남으로부터 내가 인정받았을 때 나의 가치를 느끼게 되죠. 이게 바로 나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까지 왔을 때 이 공동체 안에서는요. 정말 우리가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이미 이 안에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경쟁하는 지금 사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이 여기까지 왔을 때 내게 오는 게 바로 여유입니다. 이 여유는 그냥의 여유가 아니라 심적, 경제적, 시간적인 모든 여유입니다. 왜?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경제 시스템으로 생활의 기반이 안정이 되어 있고요.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온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버리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게 삶에 쫓기듯이 오면서 뭔가 해보려고 시도를 했다면 이제는 여유 속에서 진짜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이때 찾아보자는 거죠. 이렇게 찾아봤을 때 이 소소한 것들 그때서야 오는 행복감 이거는 내가 뭔가를 굳이 꼭 이겨서 해내서 얻어지는 행복감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경쟁으로 어느 순간부터 왜 성공이라는 단어가 마치 행복하고 하나인 것처럼 여겨지면서 그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들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중요한 건 치열한 경쟁 속에 남을 짓밟아야만 내가 성공하는 사례가 되게 많았죠. 이제는 바꾸자는 거죠. 어떻게? 바로 이렇게요. 나의 가치를 찾고 진짜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 그거를 찾아가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이 행복 찾기 10단계는 바로 문화를 형성하는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MOU 협약에 의해서 어떠한 비전이 있는지를 총괄적으로 제가 정리를 조금 해드리자면요. 드림 굿 피플스가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 시설을 이 말은 열심히 연습을 해도 계속 혀가 꼬여요.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게 되는 것이 1차입니다. 이랬을 때 2차는 바로 굿피플스, 주식회사 굿피플스입니다. 이 굿피플스는 드림 굿피플스가 포용하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즉 경제적 취약계층까지 다 흡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3차로는 바로 소생 커뮤니티의 공동체 운영 시스템이 회원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시키면서 자체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함께 복지를 제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오늘 이런 협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드림 굿피플스가 소생 커뮤니티와 함께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 또 이러네요. 함께하면서 어떻게 보면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다라는 그 가치로 인해서 정말 더욱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MOU 오늘 이 자리에 MOU 협약이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와 문화가 분명히 변하게 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드림 굿피플스의 일자리 복지 사업의 확대와 그리고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해서 우리 소생 커뮤니티가 함께하는 그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